안녕하세요. 에릭멜 타로입니다. 새해가 밝았네요. 작년 한 해 동안 숏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올해는 롱폼으로 자주 인사드리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럼 긴 말 없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올해 전체적인 연애 운에 대해서 리딩 준비했어요. 4장의 카드 중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1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연애 흐름 먼저 볼게요. 1번 선택하신 분들 올해 전체적인 연애 흐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정리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연애로 보여요. 누군가 여러분을 흔들어 놓아서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해예요. 그래서 시작이 화려하거나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시작되는 순간부터 불안하거나 의심하는 그런 시간을 쓰지 않아도 돼요. 올해는 애매한 관계에 머무르는 운은 약해요. 썸을 길게 끌거나 연락만 주고받으면서 감정을 소비하는 관계는 초반에 정리되는 흐름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정리할 수도 있고 상대가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 여러분이 마음이 식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냉정해진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올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이는 거는 선택권이 상대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 반응을 보면서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면 올해는 반대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더 단단해지는지 아니면 감정이 더 소모되는지 그 기준이 먼저 선다고 보여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쫓는 연애보다는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애를 하게 돼요. 설레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설렘이 과열되기 전에 안정이 먼저 깔리는 거예요. 마음이 들뜬 상태에서 시작하면 끝이 불안하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어서 올해는 처음부터 안정감을 확인하고 가게 돼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생활 패턴이 정돈되는 흐름도 보여요. 일이나 공부나 내 일상 루틴이 조금 더 규칙적으로 바뀌거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올해 인연은 밤에 갑자기 반짝 들어오는 인연보다는 낮에 일상 속에서 차근차근 쌓이는 인연으로 보셔야 해요. 그리고 이 인연은 여러분이 억지로 찾지 않았을 때 더 잘 들어와요. 오히려 내가 연애를 해야지 하고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운이 흩어지고 내가 내 일상에 집중하고 있을수록 인연이 붙게 돼요. 올해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관리하는 순간에 더 매력이 올라가고 그 매력도가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방식이 될 거예요. 또 보이는 포인트는 한 번 마음이 열리면 관계가 깊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얕게 몇 번 만나고 끝나는 인연보다는 관계를 시작하면 일정 기간은 꽤 진지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벼운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보다는 진짜로 연애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더 유리한 흐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가 아니라 마음의 확신이 언제 생기냐예요. 여러분은 상대가 확신을 주지 않은 관계에는 오래 머물지 않아요. 스스로 기준이 생기면서 상대의 태도가 흐릿하면 여러분이 먼저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게 올해 여러분이 연애운을 좋게 쓰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붙잡아서 얻는 사랑이 아니라 걸러서 남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연애운이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지 볼게요. 크게 세 구간으로 보여요. 첫 번째로는 초봄이에요. 이때는 사람들과 연결이 갑자기 막 늘어날 때거든요. 지인 모임이나 일적인 자리나 우연히 같이 움직이는 일정이 생기기 쉬워요. 이쯤에 들어오는 인연은 첫인상이 강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서로의 대화가 끊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연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다음 만남 약속이 수월하게 잡히고 그런 흐름이 보이네요. 이 시기에는 여러분이 부담 없이 움직여야 돼요. 스스로를 꾸미고 너무 연애 모드를 장착하고 들어가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 분위기를 즐기는 게 좋아요. 너무 무겁게 관계를 딱 정의하려고 하면 흐름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시작하되 여러분의 마음의 기준은 잊지 않는 게 중요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초여름이 보이는데 이때는 관계가 실제로 딱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예요. 봄에 인연이 들어왔으면 이때쯤에 관계가 정리되기 좋은데 애매한 관계는 정의가 될 거고 이제 서로의 마음이 확인되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어요. 이때 말로 확신을 듣기보다는 행동으로 확인되는 흐름이 강해요. 상대가 나에게 시간을 쓰는지, 나와 한 약속을 잘 지키는지, 여러분의 일상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지, 그게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이 상대를 시험하려고 하기보다 이제 상대의 꾸준함을 관찰하는 쪽이 더 좋아요. 그게 더 정확하게 보일 거예요. 세 번째로는 초가을이 보이는데 이 시기에는 연애운이 두 번째로 딱 크게 올라가는 시기인데 여름이랑은 성격이 달라요. 봄이랑 초여름에 봄이랑 초여름에는 가볍게 운이 열리는 흐름이라면 가을은 깊게 묶여지는 운이에요. 진지한 대화가 오가고 관계의 방향이 결정되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들어오는 인연은 처음부터 진지할 가능성이 높고 바로 연애로 이어지거나 이제 서로 연애를 전제로 만나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될 거예요. 특히 가을에는 지난 인연을 정리한 분들한테 더 강하게 들어와요. 이 전 사람을 완전히 놓은 분들한테 이 시기에 확실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반대로 누군가 마음에 계속 한켠에 붙잡히고 있다 이러면은 이 시기에 운은 반쯤 잠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운을 제대로 쓰려면 늦은 여름까지는 마음 정리를 확실히 해두는 게 좋아요. 이거는 진짜 흐름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두루뭉실한 조언과는 거리가 멀고 딱 확실히 캐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지 우리 볼게요. 이번 인연은 뭐 여행이나 클럽 이런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터지는 인연보다는 여러분의 생활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연이에요. 가장 강하게 보이는 거는 이제 업무적인, 일적인 연결이 가장 크게 보이고요. 같은 회사가 아니더라도 거래처나 같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교육, 스터디 그런 형태로 엮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우거나 뭐 정리를 한다거나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만나는 인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연애 대상보다는 이제 여러분의 생활을 더 정돈되게 만들어주는 영향을 줘요.
또 하나는 집 근처나 회사 근처처럼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가는 장소가 보여요. 뭐 예를 들면 카페, 헬스장, 학원, 병원, 뭐 미용실 이런 데도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번 딱 만나서 완성되는 만남보다는 몇 번 마주치면서 서로한테 인식이 쌓이는 그런 만남이에요. 뭐 번호를 딴다거나 이런 분위기보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연애운을 끌어올리려면 내가 자주 가는 루틴 공간 하나 만들고 이제 그 공간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좋을 거예요. 소개의 가능성도 보이긴 해요. 근데 무작정 그냥 나가는 소개팅보다는 믿을 만한 지인이 해주는 연결이에요. 내가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연결해주는 인연이라서 처음부터 큰 충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 기준이 딱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잘 맞을 거예요. 이런 소개는. 막상 만나보면 엄청 뜨겁게 타오르진 않아도 어색함이 빨리 풀리는 느낌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이대는 어느 정도일지, 연상일지, 동갑일지, 연하일지 같이 볼게요. 확실히 연상 가능성이 조금 더 높네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막 리드하고 가르치려 드는 그런 연상이 아니라 차분하고 말에 무게가 있는 그런 연상이에요. 나이는 2살에서 6살 정도 차이가 가장 강하게 보이고 뭐 더 크게 벌어질 확률은 낮아요. 동갑이나 1살 차이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상대가 정신적으로 성숙한 그런 편이에요. 중요한 건 나이보다 생활에 안정감이 있다고 보여요. 그게 돈을 많이 벌어서라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이나 리듬이 정리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할 때 상대가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연하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냥 귀엽고 가볍고 이런 연하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연하로 볼 수 있어요. 감정 표현은 좀 적극적일 수 있지만 이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쪽일 가능성이 커요. 그럼 외모나 특징도 볼게요. 전체적으로 보이는 분위기는 깔끔하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꾸미기보다는 정돈되어 있는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뭐 피부라던가 옷차림이라던가 그런 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좀 약간 향 같은 것도 은은하게 강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편이에요. 체형은 과하게 마른 느낌보다는 균형이 딱 잡혀 있는 느낌이 강하고 뭐 어깨 라인이라던가 그런 팔이라던가 이런 게 단단해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운동을 하거나 뭐 최소한 생활 습관이 딱 잘 맞춰져 있는 흐트러지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표정은 이제 처음에는 무표정해 보일 수 있는데 가까이 지낼수록 표정이 풀리고 웃을 때 분위기가 딱 바뀌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말투는 빠르지는 않고 질문을 많이 하는 타입보다는 듣고 이제 판단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차갑지 않나 싶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깊고 한 번 마음을 주면 오래 가요. 성격은 확실히 안정형이에요. 감정 기복이 크지 않고 괜히 질투를 유발하거나 밀당하거나 상대를 흔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본인 기준이 있어서 아무나 쉽게 들이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려면 서로가 서로를 천천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 과정이 길게 질질 끄는 애매함으로 가진 않을 거고 이제 서로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 될 거예요. 말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대신 여러분에게 시간을 쓰고 약속을 잘 지키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 표현이 좀 중요한 스타일이다 하면은 초반에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표현을 요구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방식의 표현을 좋아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자주 연락해줘 막 이런 말보다는 퇴근
하고 나면 짧게라도 오늘 어땠는지 듣고 싶어, 얘기 나누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움직이는 방식이 훨씬 확실하게 보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연애운을 올리는 방법을 볼게요. 올해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연애운을 올리려고 사람을 많이 늘리거나 하면은 운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누구를 많이 만나서 선택하는 운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는 한 사람을 정확하게 만나서 깊게 가는 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지쳤을 때는 올해는 억지로 약속을 잡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루틴을 먼저 만드는 게 좋아요. 가장 강한 포인트는 생활 리듬이에요. 수면, 식사, 운동, 일정 중에 딱 하나만 제대로 잡혀 있어도 연애운이 바로 붙을 수 있거든요. 특히 저녁 시간대를 좀 잘 관리하면 운이 크게 올라가요. 밤에 감정이 약해지는 패턴이 있는 분들이면 밤에 루틴을 바꾸면 연애 선택의 폭도 달라질 거예요. 올해는 표현 방식도 중요해요. 마음이 정리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가 흔들면 바로 멀어져요.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분이 관심이 너무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상대가 여러분을 읽기 어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심하게 막 그렇게 굴기보다는 여러분이 조금 호감을 느꼈다 하면 작은 표현들을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오늘 얘기하는 거 너무 편했어. 다음에 또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한 문장만 딱 얘기를 해도 흐름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올해는 연락을 오래 끌기보다는 한번 만나서 확실히 분위기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 흐름이에요. 문자나 이제 메신저 상으로 관계를 만들게 되면 애매함이 생기기 쉽고 여러분이 가진 운은 애매함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확실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운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올해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연애운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운이 오히려 되게 현실적이고 정확해요. 잘못된 인연을 걸러내고 제대로 된 인연만 가지고 갈 수 있는 해예요. 그래서 올해 내가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할수록 더 빨리 들어오고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연은 단순히 연애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 생활 자체를 정돈해주고 관리해주는 사람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올해 얻는 가장 큰 연애 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1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연애 흐름 먼저 볼게요. 이번 선택하신 분들 올해 전반적인 연애운은 정리한 이후에 들어오는 깊은 연애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올해 연애가 갑자기 시작되기보다는 여러분이 하나의 정리를 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연애의 흐름이 움직일 거예요. 이 정리라는 건 꼭 이별일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련일 수도 있어요. 끝났다고 말은 했지만 완전히 놓지 못한 감정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올 초반에는 연애운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누군가 주변에서 다가온다 해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거나 관심이 생겼다가도 금방 식거나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연애운이 막힌 게 아니라 아직 여러분 마음속에 비워야 될 자리가 남아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연애 흐름은 좀 솔직한 편이에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는 해예요. 예전에는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만나거나 상대가 나를 좋아해 주니까 마음을 줬던 적이 있었으면 올해는 그런 선택을 하면 바로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올해는 감정이 애매한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면 오히려 몸이 먼저 거부 반응을 보일 거예요.
연락을 하기 싫어지고, 만나면 피곤하고, 만나기 싫어지고,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그럴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람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신호를 무시하면 올해는 연애운이 꼬일 거고, 이 신호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면 연애운이 빠르게 정리될 거예요. 그래서 2번 선택하신 분들 올해 연애가 늦게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늦게 시작하는 대신에 깊이가 다를 거거든요. 들어오는 인연은 가볍게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관계를 시작하면 감정의 무게가 바로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과 진지하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 거예요. 설렘보다 먼저 책임감이 느껴질 수 있고, 이게 처음에는 부담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안정감이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바뀌어요. 2번 선택하신 분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깊이 들어가는 구조로 보이네요. 가장 큰 특징으로 보자면 상대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밀당이나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여러분을 시험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걸러져요. 여러분도 그런 관계를 견디지 않고 솔직할 거니까. 그래서 올해는 연락이 느리거나 표현이 적은 사람보다 약속과 행동이 분명한 사람이 들어와요. 이 사람은 감정을 말로 많이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관계의 틀을 명확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연애가 시작되면 숨기거나 감추는 게 적고 오히려 주변에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관계가 될 거예요. 연애운이 가장 좋은 시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이번 선택하신 분들 한 번에 큰 흐름이 있고 한 번에 확실한 기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초여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여러분 마음이 정리되는 시기예요. 이전의 사람이나 과거에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는 시기예요. 이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연락이 뜸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립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연애운이 빠르게 열려요. 이때 중요한 거는 억지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좀 내 마음이 텅 빈 것 같다. 이래서 누군가를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흐름이 꼬일 수 있어요. 여름 후반에서 가을 초입에 되면은 좀 운이 강력해지는 시기가 되는데 이때 들어오는 인연은 처음부터 진지할 거예요. 썸을 길게 타지 않고 좀 관계가 빨리 정리될 수 있어요. 서로가 원하는 게 뭔지 솔직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 시기에 만나는 사람은 연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적을 거예요. 이미 마음이 정리된 상태에서 만나는 인연이기 때문에 비교하거나 흔들리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 시기의 연애는 오래갈 가능성이 높고 같이 미래 얘기를 자연스럽게 같이 나눌 수 있어요. 가을 중반 이후에 보면은 연애운이 조금씩 안정돼요. 새로운 인연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이제 이미 시작한 관계를 다지는 그런 흐름이에요. 이때 여행이나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관계의 깊이가 더해질 거고 이 시기까지 연애를 시작하지 않는다면은 연말보다는 내년 초로 흐름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뽑으신 분들은 가을 초에 들어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네요. 어디서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지 볼게요. 우연히 만나는 흐름보다는
연결을 통해서 만나는 인연이 강해요. 누군가의 소개일 가능성이 높고 그 소개를 해주는 사람은 여러분을 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성격이나 연애 성향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연결해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함이 오래 가지는 않고 대화 주제도 금방 깊게 딥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하나로 보이는 거는 업무나 일적으로 연결되는 자리예요. 회의나 교육, 프로젝트, 협업 이런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연애 감정보다는 신뢰를 먼저 쌓아요.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좋은 쪽의 감정으로 바뀌는 흐름이에요. 그럼 나이대도 어느 정도인지 볼게요. 연상일지, 동갑일지, 연하일지. 나이대는 확실히 연상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나이 차이는 7살까지도 날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인생 경험이 어느 정도 좀 쌓여있는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연하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이 경우에도 좀 정신적으로 어른스러운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연하예요. 가볍게 연애를 즐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연애에 대해서 기준이 분명해요. 결혼이나 장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이미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외모나 성격을 구체적으로 더 볼까요? 외모는 눈에 띄게 화려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첫인상은 좀 평범하고 조용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옷도 심플하고 색깔도 튀지 않고 머리나 피부 관리 자체도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정적이다라고 풍기네요. 웃을 때 인상이 부드러워지는 스타일이고 눈빛이 좀 따뜻한 타입이에요. 체형은 탄탄한 편일 가능성이 높고 자세 같은 것도 좀 반듯하고 그래 보여요. 성격도 그래서 책임감이 좀 강한 스타일이에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상황을 정리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다툼이 생겨도 피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풀려고 하고 근데 감정을 바로바로 표현하지는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답답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표현이 없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 되는 사람이라서 나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약속을 지키고 중요한 순간에 내 옆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연애는 신뢰가 빠르게 쌓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연애운을 올리는 방법을 같이 볼게요. 이번 선택하신 분들 올해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붙잡고 있으면 연애운이 안 움직인다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의 과거의 사람의 SNS를 계속 본다거나 혹시나 하는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걸 빨리 끊어줘야 돼요. 이거는 감정적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넘기면 연애운이 빨리 열릴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외로움을 견디고 내 감정이 솔직해질수록 힘이 생기고 더 좋은 인연이 들어와요. 또 중요한 건 기준을 낮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준을 낮추는 순간 올해는 반드시 후회를 할 거거든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초반에 불안하다, 확신이 없다 이런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좋고 이게 차갑게 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존중하는 선택이에요. 내 자신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인연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표현도 필요해요.
마음이 생겼다면 너무 숨기지 말고 조그마한 표현이라도 해주는 게 좋아요. 그 상대는 표현을 받을수록 훨씬 더 확실하게 움직여 줄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올해 연애운이 좀 늦게 들어오긴 하지만 깊고 가볍지 않게 오래가는 흐름이에요. 불안한 설렘보다 좀 믿을 수 있는 안정이 먼저 올 거고, 이 연애는 단순히 연인이 생기는 걸 넘어서 여러분의 감정 패턴 자체를 좀 건강하게 바꿔주는 경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연애는 많지는 않아도 하나가 딱 임팩트 있게 강하게 남을 수 있어요. 그럼 이번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연애 흐름 먼저 볼게요. 삼 번 선택해주신 분들 올해 전체적인 연애 흐름을 보면 강하게 끌리고 빨리 시작되지만 결국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연애예요. 올해 연애에서는 감정의 불이 먼저 붙는 타입이에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생각보다 빠르게 마음이 움직이고 그 사람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는 시작부터 감정의 온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뜨거운 마음이 불안으로 번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예전 같으면 너무 빨리 마음이 커져서 상대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혼자 앞서가다가 지치는 그런 흐름일 수도 있는데 올해는 그 패턴이 달라요. 감정은 빠르게 올라가지만 동시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힘도 같이 생겨요. 그래서 3번을 뽑으신 분들은 올해 끌림과 이성이 동시에 작용을 할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 흔들림에 여러분이 휘둘리지는 않아요. 상대에게 끌리는 이유를 스스로 납득하려고 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속해서 확인해요. 그것이 이제 올해 연애의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무작정 빠지는 연애가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연애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감정 표현이 적극적일 수도 있고 그래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속도를 조절하게 될 거예요.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너무 빨리 확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다고 밀어내지도 않고 딱 그 중간 지점을 잘 탈 수 있어요. 올해 3번 뽑으신 분들에게 들어오는 인연은 강한 끌림을 기반으로 시작되는 거는 맞아요. 첫인상에서 느낌이 빡 오고 대화를 몇 번만 해도 묘하게 마음이 당기는 그런 연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갑자기 왜 저 사람이냐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왜 저 사람이 좋은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끌림이 단순히 감정 소모가 아니에요. 이 사람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연애관 자체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사랑을 하면 내가 더 많이 주거나 내가 더 불안한 구조였다 하면 올해는 사랑을 하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게 돼요. 이 연애는 여러분을 흔들기보다는 성장시키는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어요. 감정이 빠르게 올라오는 만큼 상대의 반응에 좀 가민해질 수도 있어요. 연락 속도나 말투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올해는 조금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모든 행동을 좀 과하게 해석하려 들면 오히려 운을 소모되는 기운을 불어일으킬 거고 큰 흐름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꾸준한지, 책임감이 있는지,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는 않는지 이 세 가지만 보면 돼요. 이 기준만 잘 지키면 연애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연애 운의 시기가 언제 가장 좋을지 같이 볼게요.
올해는 여러분에게 두 번의 강한 딱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봄 중후반쯤이에요. 이 시기에 감정이 여러분에게 빨리 달아오르는 시기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확률도 높고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남자로 보인다, 갑자기 여자로 느껴진다, 이럴 가능성이 커요. 이때는 대화가 좀 빠르게 깊어진다는 점이 중요해요. 개인적인 이야기나 고민, 과거의 경험 같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친밀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시기의 연애는 시작이 빠른 대신에 관계 정의를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감정이 클수록 여러분 한 박자 늦추는 게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여름 말에서 가을 초쯤이 보이는데 이 시기에는 관계를 안정시키는 운이 보여요. 봄이나 초여름에 인연이 시작됐으면 이때 관계가 정리될 수 있어요. 연애로 확실히 들어가거나 서로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는, 우리 무슨 관계야, 이런 게 딱 정확하게 되는 흐름이에요. 이 시기에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나 일상의 패턴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는 불안해질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 대화를 피하지 않고 잘 넘기면 관계가 훨씬 단단해질 거거든요. 만약에 이 시기에 이제 관계가 불안해진다면 그거는 애초에 여러분과 오래 갈 인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때 시기에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어디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큰지도 볼게요. 어, 3번을 뽑으신 분들은 이동성이 있는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여행이나 출장이나 워크숍, 외부에 모임이 있다, 이런 평소랑 다른 동선에서 인연이 들어와요. 완전히 낯선 장소일 수도 있고 평소에 좀 잘 가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인연은 좀 우연성이 강하거든요. 계획적으로 만난다기보다는 어쩌다가 겹쳐진 자리에서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온라인이 보이네요. 단순히 소개팅 앱 이런 거보다 좀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둔 SNS, 요새 그런 커뮤니티 많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대화가 좀 빠르게 깊어질 거예요. 처음부터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주고받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렇다면 연상일지, 동갑일지, 연하일지, 나이대도 볼게요. 나이대는 어디 하나에 국한돼 있다기보다는 연상, 연하, 동갑 모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나이보다는 에너지 자체가 젊은 사람이에요. 연상이어도 사고방식이 유연하고 연하라고 해도 너무 가볍기만 하진 않은 그런 스타일로 보이고 정신적으로 여러분과 교류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나이 차이가 혹시나 너무 많이 난다 해도 대화 자체에서는 벽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에게 자극체가 되어주는, 자극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연애를 하면 친구 같으면서도 연인 같은 그런 느낌을 동시에 줄 수 있어요. 상대의 외모나 성격을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외모에서는 개성이 분명한 스타일로 보이네요. 모두가 좋아하는 정석적인 미남 미녀라기보다는 조금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매력이에요. 자기색이 분명한 스타일이고 옷이나 말투, 그 사람만의 분위기가 딱 분명하게 있어요.
눈빛이 좀 인상적일 가능성이 크고 표정이나 그런 게 좀 풍부한 스타일이에요. 웃을 때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고, 성격도 솔직하고 좀 직선적인 편이에요.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드러내는 걸 선호하고, 그래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런 게 좀 명확해요. 그래서 표현도 그런 걸 명확하게 하고,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오히려 오래가는 연애에서는 큰 장점이 될 거거든요. 서로 오해가 쌓일 시간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자유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에요. 누군가한테 지나치게 통제를 받는다거나 감시를 받는다거나 이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 연애를 할 때는 신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자꾸 이 사람을 확인하려고 들면 관계가 좀 답답하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대신에 서로의 시간을 좀 존중하고 서로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게 되면 오히려 더 관계가 깊어질 거예요. 이 사람을 믿어주는 만큼 이 사람도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스타일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연애운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같이 볼게요. 삼 번 뽑으신 분들은 올해 감정적인 속도를 조절하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조금 처음부터 불타오를 순 있지만 그 사이를 좀 조절해야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마음이 생겼다고 너무 바로 모든 걸 쏟아붓기보다는 감정을 느끼지만 행동은 좀 한 박자씩 늦추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이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낸다 하면 연애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일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감정 표현을 아예 숨기라는 건 아니고 표현을 하되 내 기대치를 낮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대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면 흐름이 꼬여요. 또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활 유지하는 거예요. 연애를 시작하면 모든 시간을 상대에게 쓰기 쉬운데 올해는 그럴수록 운이 약해져요. 여러분의 취미, 일, 내 루틴 이런 걸 지킬수록 상대가 여러분에게 오히려 더 끌릴 거거든요.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여유에서 커질 거예요. 연애의 감정이. 그리고 올해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 바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최소한 한 번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그 한 번에 멈추면서 다가가는 게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올해 연애운 자체가 강한 끌림으로 시작돼서 안정적으로 완성되는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뜨겁긴 하지만 불안하지 않고 빠르긴 하지만 가볍지 않아요. 이 연애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다시 믿게 만드는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 연애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한 단계 성숙해질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올해 얻어가는 가장 큰 변화이자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3번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반갑습니다. 4번 리딩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전체적인 연애 흐름은 어떤지 볼게요. 음, 4번 선택하신 분들 올해 전체적인 흐름은 늦게 좀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좀 오래 남는 연애로 보이네요. 연애하는 속도가 좀 느릴 수는 있거든요. 주변에서 다들 연애를 시작하는 것 같고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 뒤처지는 흐름은 아니에요. 오히려 4번을 뽑으신 분들은 쉽게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하는 순간부터 방향이 굉장히 정확하게 정해질 수 있어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연애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연애가 될 거예요. 올 초반에는 연애에 대한 생각이 아예 줄어들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도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거나 굳이 연애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건 연애운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설렘만 있어도 관계를 시작했으면 이제는 그 설렘이 오래 갈 수 있는지, 나와 맞는 사람인지까지 동시에 보게 돼요. 그래서 올해는 마음이 쉽게 열리지는 않아요. 그래도 마음이 한번 열린다면 깊이는 굉장히 깊을 거예요. 그게 올해의 여러분의 핵심이에요. 올해는 연애보다는 인생의 전반을 정리하는 흐름이 먼저 와요. 일이나 진로, 생활 패턴, 인간관계, 이런 전반적인 거에서 한번 정리가 들어와요. 이 정리의 과정이 끝나야지 연애의 흐름이 움직여요.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연애의 운이 강해져요. 하반기로 갈수록 운이 안정되고 마음이 단단해져요. 이 상태에서 만나는 인연이 흔들림이 훨씬 적을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가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에 안정감을 더해주는 그런 관계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 들어오는 운이거든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감정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재미없고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자극적인 대화나 그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감정 소모는 좀 적어요. 대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큰 강점으로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특히 불안한 연애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안정적인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올 거예요. 연애운이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지 볼게요. 4번 선택하신 분들 올해의 연애운은 여름 중반 이후부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요. 봄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에 대한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도 깊어지지 않고 근데 이 흐름은 정상적인 거예요. 절대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여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정리되고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가 명확해져요. 그때부터 연애운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가장 강한 시기로는 가을 중반쯤으로 보이거든요. 이때 들어오는 인연은 처음부터 안정감을 느껴요. 급하게 다가오지 않고 나의 시간을 존중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도 편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시기가 되면 연애는 시작은 조용하지만 그 관계의 깊이나 무게는 묵직할 거거든요. 주변에서도 이 사람은 다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이때 만나는 인연은 오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결혼이나 동거 이런 같은 미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요.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고 오히려 현실적이고 엄청 계획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연말로 갈수록 연애운은 안정기에 접어들 거고 이미 연애를 하고 있다면 관계가 단단해지는 시기예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조급하지 않아도 돼요. 이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올해 안에 반드시 연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내려놓는 게 오히려 좋아요. 늦게 시작하면 더 오래 가는 흐름이라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디서 인연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볼게요. 일상과 굉장히 밀접한 공간에서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네요. 회사 업무 관련된 자리거나 거래처 미팅,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공식적인 공간일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지인의 집들이를 갔다. 아니면 가족 모임처럼 좀 안정적인 자리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이 인연은
우연히 만나기보다는 소개의 형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특히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이 연결해주는 만남이 커 보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큰 충돌이나 부딪힘 없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또 하나는 생활 루틴 안에서 만나는 인연이에요. 운동이나 학원, 상담 이렇게 여러분이 꾸준히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몇 번 마주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인식이 쌓이고 처음에는 연애 감정보다는 신뢰가 먼저 생기고 그러면서 연애가 서서히 깊어지는 그런 구조예요. 나이대를 한번 볼게요. 연상일지, 동갑일지, 연하일지. 나이대는 연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네요. 나이 차이는 4살부터 8살까지 그렇게 보이고 상대는 이미 사회적으로 자리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태예요.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롭진 않더라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고 동갑도 가능성이 있긴 한데 동갑일 경우에는 상대가 엄청 성숙한 사람일 거예요. 연하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해요.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나이에 비해서 좀 책임감이 강하고 그런 스타일 가능성이 커요. 외모나 성격을 볼게요. 외모나 성격은 어떤지. 외모는 화려하지 않고 좀 단정하고 안정적인 인상이 강해요. 옷 같은 것도 기본에 그냥 충실한 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말투 자체는 차분하고 감정 표현이 좀 과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얼굴에서 느껴지는 인상 자체가 부드럽고 신뢰감을 주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눈빛 자체도 흔들리지 않고 말을 할 때도 상대를 집중해서 딱 눈을 바라보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체형은 보통에서 탄탄 그런 편이고 생활 자체도 규칙적인 느낌이 있어요. 생김새와 비슷하게 성격도 책임감이랑 신뢰가 가장 크게 보이고요. 약속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에도 무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좀 폭발하는 일이 거의 없고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감정 표현이 많지 않아서 무뚝뚝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안정적인 모습이 굉장히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흔들지 않고 이 사람이 딱 기준을 잡아주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요. 마지막으로 연애운을 올리는 방법을 같이 볼게요. 4번 선택하신 분들 올해 연애운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요. 빨리 시작하려고 하면 오히려 좋은 인연을 놓칠 수 있어요. 대신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고 안정시키는 데 집중을 해보세요. 특히 금전적인 문제, 일의 방향, 생활 리듬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정리가 돼도 연애운이 바로 반응을 해줄 거거든요. 엄청 현실적인 포인트가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마음을 완전히 닫지 않는 거예요. 쉽게 열지 말되 아예 닫아버리지는 말자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한 번 더 보려고 하는 여유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첫인상만으로 판단하면 놓치는 인연이 생길 수 있어요. 2번째 만남에서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표현을 아주 작게라도 해주는 게 좋아요. 고맙다, 편하다, 다시 보고 싶다 이런 말들이 한마디가 관계를 크게 움직여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4번 선택해주신 분들 올해 연애운은 늦게 시작하지만 가장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연애가 될 거예요.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 연애는 여러분에게 사랑의 설렘보다 함께 살아간다, 이런 감각을 먼저 깨우쳐 줄 거예요. 그리고 그 감각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져요. 이게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올해 연애에서 얻는 가장 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여기서 4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